네, 새로 만들기 가시고요. 이거 창 닫을게요. 이제 창 닫아주고 다시 새로 만들기. 얘는 22번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22번 스프링. 그래서 22번 스프링 잡아주시고, 우선 얘는요 나선형을 우선 만들어줘요. 나선형. 나선형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거기 우리 곡선 있죠. 곡선에 보면 나선형 있을 거예요. 여기 나선. 나선 클릭하시고 곡선에 나선 텍스트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원점을 찍어주세요. 아니면은 여기 좌표계 지정, 요 XY 면 잡아주세요. XY면 이렇게 뜨게끔 XY 면을 잡아가지고 스프링 모양이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우선 크기는 직경이야. 직경이 19mm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길이를 보시게 되면은 시작 한계에서부터 끝 한계, 아까 우리가 길이가 27mm였지. 27mm 잡아주시고 27mm 됐죠? 그 다음 피치는 5 정도 하세요. 5. 피치는 5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 피치 주시고, 그 다음에 회전 방향은 오른손이고요. 각도, 이 각도가 중요해요. 각도 0도죠. 지금 0도라는 거 잊어먹지 마세요. 0도. 그 다음에 이렇게 감기는 것 같아요. 0도로 시작해.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리면서 오른쪽 방향. 오른쪽 방향. 자, 다 됐죠? 다 됐으면 확인 눌러주시고, 그럼 나선형 만들어졌어요. 기죠? 나선형 만들어졌고, 그럼 다 됐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끝점이 있죠? 끝점을 이용해서 작업평면 만들 거예요. 그래서 홈에 데이터 평면 눌러주시고, 이 끝점 찍으세요. 이 끝점을 찍어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작업평면이 만들어져요. 야, 근데 삐딱하다. 아, 이래서 문제가 생겼구나. 아닌데? 아, 이래서 문제가 생겼나? 자, 이렇게 되면은 좀 불편해요. 여기 잠깐 보세요. 요게 잠깐, 요렇게 하는 게 맞나? 요거는 좀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건 좀 테스트 좀 해볼게요. 테스트 해보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보세요. 잠깐 보세요. 요 점과 닿아 있는 작업평면 써도 되거든요. 그럼 얘는 정면 쓰셔도 돼요. 정면. 데이터, 이거 스케치의 정면. 정면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딱 닿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죠? 요거 쓰셔도 돼요. 아니면은, 잠깐만요. 테스트 좀 할게요. 이 정면하고 점을 찍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위치는 또 맞을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다. 데이터 잡으실 때 정면하고 점을 같이 찍어야, 그러면 위치가 잡힙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스케치 좀 잡아주세요. 스케치 잡아주시고, 여기다 이제 뭐를 그려줘야 돼요? 원. 38짜리 원을 그리세요. 38짜리 원을 그려주시고, 그러면 잠깐만, 사각형도 잘 될 수 있겠는데? 자, 하여튼 이거 제가 좀 테스트 좀 할게요. 저도 이거 저번에 사각 스프링 만들다 실패해가지고, 요게 왜 문제가 있나 좀 아까 좀 이해했는데, 뭔가 좀 답이 보인 것 같아요. 금방. 하여튼 이렇게 해서 원을 좀 그려주시고, 다들 스케치 종료. 오늘 배운 거 기억나요? 스위핑 기억나요? 안 나요? 스위핑을 만들어 보세요. 요거 나선형. 요거 명령 요겁니다. 요거 여기 보세요. 명령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요 이용해서 한번 그 스프링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따라 스위핑 눌러주고 원 클릭, 그 다음에 가운데 중간 버튼 눌러주고 나선형 클릭. 이렇게 감기죠. 이렇게 스프링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이런 스프링 같은 거 이제 조립을 할 때 약간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스프링은 조립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첫 번째 뭐가 불편하냐? 이 중심 위치 잡기가 되게 불편해요. 중심 위치. 이 중심 위치를 잡고 끼워 맞춤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NX 같은 경우에는 중심 잡는 게 자동으로 뜨는 게 좀 있어서 괜찮거든요. 근데 그 스프링도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스프링이 지원이 안 되면은 내가 여기 중심축이죠. 중심축을 표시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중심축 표시를. 그럼 중심축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데이터의 밑에 역삼각형 있죠? 눌러보시면 축이라고 있어요. 축. 데이터 축이라고. 보이나요? 그 데이터 축을 눌러주시고, Z축 방향 있죠? Z축 방향의 축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축이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축 만들어지나요?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고, 나머지 데이터 좌표기에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평면 숨겨주시면 축 하나밖에 딸랑 남을 거예요. 축 하나. 얘를 가지고 조립할 때 활용하시면 돼요. 향후에. 근데 이거를 안 하더라도 조립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가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립할 때. 거기까지만 우선 알고 계시고. 얘도 숨기세요. 데이터 축도. 만들어 놓기만 하고 숨겨 놓으시면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갖다 불러 쓰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뭐가 또 불편하냐면, 그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요 받침판 요 면이 딱 일치가 돼야 돼. 일치. 딱 달라붙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달라붙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얘가 다 잘 안 달라붙어야. 이런 기하학적 형상은. 이게 예를 들어서 수평면이냐 아니면은 그 원통면의 단면 같은 경우에는 딱 달라붙는데, 이런 형상은 달라붙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편법을 써요. 어떻게 쓰냐? 여기를 살짝 깎아내요. 살짝 깎아내요. 살짝. 한 100분의 2, 3 정도. 면이 나올 정도만. 그럼 그렇게 우리도 깎아낼 거예요. 자, 어떻게 깎아내냐면 우선 작업평면 잡아야 돼요. 작업평면은 잠깐만 데이터에 나와야겠다. 데이터 표시하세요. 데이터 좌표계. 데이터 좌표계를 가지고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줘야겠는데요. 만들어도 괜찮겠다. 잠깐만. 이거는 이거 안 써도 되겠다. 여기 보세요. 제가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요. 여기 스케치 잡으시고, 요 면 찍으세요, 이 면 찍고, 확인.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여기 면 잡은 거예요, 지금? 잡으셨나요? 자, 그 상태에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걸치게끔. 자, 첫 번째 거 아이콘 쓰세요, 이거. 살짝 이렇게 걸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아주 미세하게 살짝. 이런 식으로. 치수도 기입하지 마요. 미세하게 살짝만 걸쳐주면 돼. 사각형 그려주시고, 스케치 종료, 돌출. 요 사각형 찍어주시고요. 대칭으로 해서 다 깎아버리세요. 대칭값. 길게. 한 20mm 잡으시고, 빼기. 이거 살짝 깎이죠? 요렇게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조립할 때 편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작업을 해주는 거.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똑같이 여기 스케치면 잡아주고, 이쪽 단면에다가. 그 다음에 사각형 살짝 그려주시고, 걸치게끔. 살짝 걸치게끔 그려주시고. 그래서 다 도형을 그렸으면 또 마찬가지로 깎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다 됐으면은 색깔 입혀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스프레이까지 다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스페이스 블럭이 뭔지 또 아셔야겠죠. 스페이스 블럭은 요겁니다. 여기 양쪽에 서 있는 이 기둥 역할. 얘는 뭐냐면, 요 밀판 있잖아요. 밀판. 저 빼놓은 이 밀판. 이 밀판이 움직이려면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 그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 기둥 역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금형은 무조건 있어요. 이게 밀판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죠. 얼른 만들어 보세요. 이거 5번 스페이스 블록에다 저장하신 다음에 직사각형 모델링 하시고 구멍 2개 뚫으신 다음에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자, 파일에 새로 만들기 들어가고요. 5번 스페이스 블럭을 해서 저장해 주시고, 우선 홈에 가셔가지고 스케치, 얘는 이제 XY 평면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세 번째 걸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거 이용해서 직사각형 그려주시고 치수 기입합니다. 우선 세로 치수가 얼마냐? 150. 그 다음 가로 치수가 얼마냐면 30. 직사각형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닫기 눌러주시고 돌출시킵니다. 스케치 종료 돌출. 돌출 높이가 50이죠? 50mm만큼 튀어나오게 해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구멍 가셔가지고요. 구멍 가셔서 여기 점 2개 찍으시면 돼요. 하나, 둘. 점 2개 찍어주시고, 이 점 2개는 서로 수평, 정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치수를 기입합니다. 센터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30에 반하니까 15가 되겠네. 15 넣어주시고. 그 다음 요 사이 거리는 56이네요. 얘네들 거리는 56. 그리고 센터 개념이기 때문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56 나누기 2 하면 되겠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닫기. 그 다음 종료. 그 다음에 얘는 조건이 일반 구멍이고요. 그냥 단순 직경값은 11.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 끝난 거고요. 스케치 숨겨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새겨주시고, 자, 글자까지 새기고 끝낼게요. 수평선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곡선에 텍스트 면 찍고 선 찍고 방향 뒤집으시고, 얘는 스페이스 블럭 이렇게 해서 글자를 3개 주시고 돌출 커팅합니다. 자, 이 모델링 색깔이 어두울 경우에는요, 이 글자 색을 밝은 색으로 하세요. 흰색 같은 걸로. 이 모델링 색상이 어두울수록 글자 색상 밝은 색상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 색깔 입혀 주시고요. 색상 밝은 색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다 됐고요. 저장하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 밀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파일에 새로 만들기. 얘는 2번의 상 밀판. 자, 우선 상밀판이 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상밀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요 성형품을 빼낼 때 이제 뒤에서 이제 밀어준다고 했죠. 밀어줄 때 요 상밀판과 하밀판, 그리고 여기 스프로 부시와 그다음 밀핀, 그다음 리타핀 이렇게 조합이 된 요 형상, 요 부품들이 이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상밀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이제 가이드 역할, 안내자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밀핀 위치라든지 스프로브시 위치라든지 리터핀 위치, 그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상밀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치를 고정시켜주는 역할, 그리고 하밀판은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이죠. 그렇게 해서 우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을판 이제 모델링 작업 좀 할게요. 우선 마찬가지 스케치에 XY 평면 잡아주시고 확인. 얘도 마찬가지 사각형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사각형. 그래서 사각형 중에 이제 세 번째 옵션 기능을 쓰시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중심 찍고 수평, 수직 잡아주시고. 치수는 88에 그 다음에 150이 되겠네요. 그래서 150은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데 왜 150인지는 알려드려야겠죠. 여기 이제 다시 캐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얘가 이제 위에서 내려다 건데 요게 얘는 같아요. 사이즈가 여기는 어떤 부품이든 같은 딱 똑같이 150 나옵니다. 149.6가 나왔는데 아이고 이렇게 삐딱하냐. 자, 조립이 잘못됐네요, 여기요. 자, 150이 나왔어요. 자, 150이 나왔고요. 얘는 고정이에요, 상측은. 그러니까 Y축 방향이죠. Y축 방향은 항상 150이 고정이고요. 그다음에 가로축이 이제 약간 치수가 약간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도 치수가 좀 누락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88에 그 다음에 150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요. 얘는 우선 판때기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이나 명령어를 이용해서 해야겠네요. 스케 종료하시고 돌출 13mm 13mm만큼 돌출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면을 기준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다 카운터 보아 개념이라서 바닥면. 그래서 얘도 기준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못따기 좀 하시고 C1 못따기 할게요. 자, 평면 보기 했을 때 오른쪽 하단 이 부분이 이제 못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C1 정도 못따기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준이라는 거죠. 기준으로 봤을 때 저면도 아랫면을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우선 스프롤 럭핀. 자, 스프롤 럭핀은 카운트 보안인데요. 얘 먼저 작업을 합시다. 자, 구멍 눌러주시고 가운데 점 찍어주시고 여기 점이 잡힌 거고 약간 흔들어 보세요. 얘가 엉뚱한 데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 자꾸 왜 튕겼지? 이렇게 해서 점을 하나 찍어 주셔야 돼요. 그냥 넘어갔네요. 이게 지금 고정이 되니까 바로 넘어가 버리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구멍이고요. 포밍은 카운트 보아. 우선 직경값 거기 정면도에, 그러니까 단면도에 나와 있지. 밑에 단면도. 그래서 우선 제일 큰 파이는 11 그리고 깊이는 6 그리고 제일 작은 파이는 7 이렇게 해서 카운터 보아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깊이 한 개는 바디 통과 1차 작업 해주시고요. 그 다음 2차는 두 번째 리턴핀 카운터 보아 작업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구멍 눌러주시고 여기 왼쪽 하단에 점을 하나 찍을게요. 얘는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해야겠죠. 리턴핀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선 58이니까 29가 되겠네요. 얘는 29mm. 그 다음에 Y축 방향. 자, Y축 방향의 거리값은 114네요. 그러므로 57이 되겠네요. 114 나누기 2, 57. 이렇게 해서 위치 잡아주시고 29에 57. 그 다음에 다시 종료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카운트 보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일 큰 파이는 18 그 다음에 깊이는 8 작은 구멍은 12 바디 통과 이렇게 해서 또 카운트 보아 작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4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패턴을 돌리되 패턴 특징 영상 누르신 다음에 카운트 보아 잡아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형 됐고요. 레이어 선형 그 다음에 벡터 작업을 해야 돼. 벡터 방향 잡아주시고 얘는 거리가 58 그
그다음에 두 번째 벡터 잡아주시고 방향 뒤집기 얘는 거리가 114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줍니다. 총 4개의 카운트 보아 작업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